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6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행동이라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특검 촉구. 근데 어저께가 109차 집회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서울 광화문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거의 매주 그 지방을 순회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을 이제 끌지 못했는데 서울로 진출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토양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 촛불 행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독자적으로 무슨 반정부 집회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주목을 해야 된다. 물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탄핵 빌드업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세를 국민의힘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냥 이게 공세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하고 자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외곽 단체들도 전부 다 나서서 한꺼번에 하는 집회 이런 것도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 사람들은 매주 하지만 외곽단체가 총궐기 하는 때도 지금 예정에 잡혀 있거든요. 그게 보면 11월 9일이라든가 아니면 12월 7일 이런 경우입니다. 어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인들 주장으로 8,500명 얘기를 하고 행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여건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꾸 불씨를 던지는 거죠. 근데 불씨가 발화할 가능성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걸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화 이번에 10월 16일 재보궐선거에 전국의 4군데에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하죠. 근데 이제 4군데 중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선거에 나갔고, 어제 이재명 대표는 강화군 군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해도 안 되면 징치, 이게 이제 징계한다는 징자에다가 다스린다는 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하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이런 게 늘 염두에 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윤 대통령 탄핵 그걸 이제 대표의 입으로 공식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련의 흐름 속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심지어는 작년 9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뜻에 국민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 맥락이 같죠. 이게 작년 9월 얘기고요. 그러면서 결국 링 위에 올라 있는 선수들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국민들이 감시하고 또는 지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뒷부분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론일 수 있지만 끌어내려야 한다는 부분은 일반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미 한 1년여 전부터 본인에 대한 위기 이거는 충분히 감지를 했을 테니까 작년 9월 6일이면요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리고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될 분위기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올해 지금 어제 한 얘기는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거법 재판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고된 상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본인에 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그 위기가 임박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한다. 이제 그런 우리가 흐름을 짚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변 상황. 그래서 제가 어저께 촛불 행동의 광화문 시위를 얘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9월부터 그러니까 8월 말에 8월 18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선출이 되고 이재명 대표 선출 물론 됐고 그 이후에 뭐 재명인의 마을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어떤 지지 그 인터넷 그 뭐 매체들 뭐 이런 데들이 있죠. 이런 데서 보면 줄줄이 그 민주당의 이제 친명 최고위원들 불러가지고 뭐 대담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계엄령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한다 발언, 그 다음에 김민석 최고위원의 계엄령 발언, 그 다음에 촛불 행동의 광화문 진출,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주변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신변, 어떤 정치적 위상과 관련해서 느끼고 있는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이다. 그러면서 그에 대응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이런저런 탄핵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흐름들이 다 어떤 뭐 컨트롤 타워가 있든가 아니면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권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뭐 탄핵 발언을 하니까 그걸 역공을 취한다. 뭐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 좀 안이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언행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그 여권에서 본인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위기 이 부분에 대한 초조감의 반영이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대표는 뭐 작년 그 이전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어떤 본인에 대한 정치권 퇴출 이 부분에 위기를 느끼고 그에 대한 대응을 본인, 그 다음에 친명 그 현역 의원들, 그 다음에 외곽 단체들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언행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뭐 갤럽 기준으로 따지면 뭐 70%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늘 정치적으로는 그 만약에 거리에 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기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그 지지율로는요, 밖에 나가서 나 윤석열 대통령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을 거의 만나보기 힘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20%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해지는 사태겠죠. 그걸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노골적으로 부추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뭐 국민의힘 부대변인이나 아니면 뭐 사무총장이나 뭐 이런 몇 사람이 그냥 반박 논평 내고 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권 전체는 비상시국에 돌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자, 내일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또 어떤 폭로,
나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친민주당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체들에서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뭐 서울의 소리나 아니면 뭐 오마이뉴스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김호준 씨 유튜브나 뭐 무슨 뉴스타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 그런 데와도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이재명 대표의 선동 발언, 특히 탄핵 선동 발언들이 연결돼서 만약에 거기에 불씨가 하나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초래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뭐 재표결,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이런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이 재표결 상태에서 가까스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4표, 무기명입니다 이게. 4표의 반란표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쯤 되면 또 이제 3탕을 한다는 건데,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그 4표가 8표, 9표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권이 긴장하고 경계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없는데 어떻게 탄핵이 되겠느냐, 뭐 아마 이런 약간은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보면 그렇게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을 통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뭐 분명하지 않지만 외곽단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흐름을 짚어드린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여권이 지금 국면을 비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지, 뭐 논평 몇 개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당장 이제 그 지금 임박한 국정감사,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갈등, 긴장 이런 일변도로 나가서는 어떤 위험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긴장도를 훨씬 더 높여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